오래가는 연애의 비밀 15가지 황금 법칙.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커플은 10년이 넘어도 신혼처럼 다정한데 우리는 왜 3년도 안 돼서 헤어질 것 같지? 사실 오래가는 연애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나 비싼 선물이 아니라 작지만 중요한 일상의 법칙들이죠. 오늘은 연애를 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지속하는 15가지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15가지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연애가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바라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법칙 1. 안부만큼 중요한 게 없다. 첫 번째 법칙, 안부만큼 중요한 게 없다. 오래 사귈수록 안부 인사를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어차피 매일 보는데 뭐.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건넨 오늘 어땠어? 란 인사가 고달픈 일과를 마친 연인에게는 따뜻한 집밥 같은 한마디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어쨌든 내 하루에 대해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느낌 참 든든하지 않나요? 매일 똑같은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점심은 뭐 먹었어? 이런 소소한 관심이 쌓여서 든든한 관계가 됩니다. 법칙 2. 싸움은 싸움일 뿐이다. 두 번째, 싸움은 싸움일 뿐이다. 연인 간의 싸움도 칼로 물 베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 싸울 때도 있죠. 갈등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말싸움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뭐? 그럼 헤어져. 좋아, 헤어지자.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헤어져를 외치는 미련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야 한다는 것. 충동적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내뱉었다간 진짜 헤어져서 2번 다시 돌이키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화가 나도 헤어지자는 금지어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너무 화나서 말이 안 나와. 잠깐 시간 좀 가질까?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대화하면 대부분의 싸움은 해결됩니다. 법칙 3. 의무와 희생도 사랑이다. 세 번째, 연인 사이에도 의무와 희생이 존재한다. 남자친구가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나 자기가 좋아하는 밴드의 공연에 함께 가자고 할 때 영 내키지 않는 경우 한 번쯤 있으시죠? 내 취향도 아닌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해? 나를 위해 희생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가 진짜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일상을 당신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내 삶의 이 순간을 너와 나누고 싶어. 이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그와 함께할 가치가 있지 않나요? 물론 매번 그럴 순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의 세계에 들어가주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법칙 4. 하지만 싫을 땐 싫다고 하자. 네 번째, 하지만 싫을 땐 싫다고 하자. 앞에서 함께하라고 했으니 모순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당신이 꼭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그도 확실하게 말할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자리야. 함께 가줄 수 있어. 하지만 그가 밤새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보며 술 마시는 자리까지 당신이 동행해야 할 필요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 자리가 싫다면 솔직하게 말해도 좋습니다. 미안한데 그 자리는 나한테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대신 다음 주 저녁은 내가 시간 낼게. 그래야 그도 당신이 어느 선까지 자신의 요구에 응해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경계선은 관계를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듭니다. 법칙 5. 소소한 깜짝 선물은 보너스. 다섯 번째, 소소한 깜짝 선물은 보너스. 이따금 장 보는 길에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보세요. 그가 놀러 왔을 때 냉동실에서 꺼내 건네는 겁니다. 너 이거 좋아하잖아. 장 볼 때 봐서 사왔어. 특별할 것 없는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지만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자기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킬지도 모릅니다. 그가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 편의점 디저트, 길에서 본 예쁜 꽃 한 송이. 역시 선물은 뜬금없을수록 그 여운이 큰 법이니까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평소에도 너를 생각해.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법칙 6. 24시간 함께할 필요는 없다.
6번째, 24시간 함께할 필요는 없다. 그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친구와 연인 중 한쪽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인이 생겼다고 해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거나 연인의 친구들하고만 어울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건강한 관계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합니다. 다만 서로 각자의 친구를 만나고 있을 땐 행선지와 귀가 시간만큼은 반드시 공유하세요. 오늘 명동에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 11시쯤 끝날 것 같아. 이건 허락을 받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려주는 게 예의 아닐까요? 친구도 만나고 연인도 만나고 이 균형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법칙 7. 그래도 가끔은 둘만의 시간. 7번째, 그래도 가끔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고 사귄 기간이 오래될수록 둘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직장 야근, 회식, 친구 약속, 가족 모임.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 하지만 아무리 일이 많고 바쁘더라도 한 번쯤은 모든 스케줄을 비우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하는 순간은 물론 시간을 낸다는 것 자체가 큰 애정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너만을 위한 거야.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선순위는 여전히 당신이라는 확인. 이것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법칙 8. 서로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8번째, 서로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여긴다. 연인이 내 가족을 친가족처럼 잘 대해준다는 건 꽤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가끔 그의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문자라도 한 통씩 보내보세요. 어머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잘 챙기세요. 그가 출장이나 여행으로 멀리 떠났을 땐 그를 대신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머님, 그 사람이 없어서 심심하실 것 같아서 왔어요. 가족들과의 친밀감은 역시 둘 사이의 유대감을 더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가족도 그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법칙 9. 아플 때 간호는 기본. 9번째, 아플 때 간호하는 건 기본이다. 만약 그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친구와의 약속이건 뭐건 과감하게 취소한 후 그를 위해 죽을 사가는 배려를 보여주세요. 따뜻한 죽 한 그릇, 해열제, 이마에 올려주는 냉찜질. 아플 때의 기억은 평생 남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 때 곁에 있어줬던 사람. 그 누구도 자기가 아플 걸 미리 예상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플 때 그가 간호해주길 기대한다면 그에게도 똑같이 베푸는 것이 기본인 셈.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한다면 연인 사이를 오래 유지하기란 어려운 법입니다.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법칙 10. 서로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는다. 10번째, 서로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는다. 연인 관계에서 존중은 기본적인 매너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당신의 연인이지 농담거리가 아니라는 것. 얘 진짜 웃긴 게 지난번에 길 잃어서 울었어. 하하. 우리 남친 요리 진짜 못해. 라면도 태워 먹어. 그를 팔아서 분위기를 띄우는 행동은 무조건 피하도록 하세요. 또 제3자가 그를 욕한다면 아무리 수줍음 많고 예의를 중시하는 당신이라도 당당하게 나서 그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제 남자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어떤 식으로 비춰지기 원하는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칙 11. 즉흥 데이트를 즐긴다. 11번째, 즉흥 데이트를 즐긴다. 퇴근 후 그에게 연락해보세요. 야, 지금 어디야? 우리가 좋아하던 그 바 갈래? 어떤 약속이나 예약 없이 말이죠. 혹은 아침에 갑작스러운 스킨십을 즐기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을 즉흥적으로 시도하면서 재미를 만끽하는 것. 이것이 둘 사이의 불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계획적인 데이트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순간이 관계에 신선함을 더해줍니다. 우리 아직도 설레는 사이구나. 이 느낌 얼마나 소중한가요? 법칙 12. 여행 가서는 싸우는 게 아니다. 12번째, 여행 가서는 싸우는 게 아니다. 둘만의 여행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막상 호텔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거나 그가 챙겨야 할 물건을 빼놓고 오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 좀 봐. 내가 챙기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이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재미있는 추억이 하나 생겼다며 웃어 넘기도록 하세요. 이것도 나중에 생각하면 추억이겠지. 행복한 여행 사진들만의 소중한 기억을 쌓음으로 물들였다간 나중에 돌이켰을 때 악몽만 잔뜩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제주도 갔을 때 기억나? 그때 싸웠던 거. 이런 대화는 너무 슬프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거니까요. 법칙 13시간 약속은 무조건 지킨다. 13번째, 시간 약속은 무조건 지킨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거야말로 수많은 의미 없는 싸움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30분째 기다리고 있어. 1시간 늦는다고? 진작 말하지. 또 시간 약속을 어기며 게으른 태도를 보이는 건 그의 앞에서 자신의 매력을 깎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약속이 있다면 화장은 20분 일찍 시작하세요. 또 제3자가 함께하는 자리라면 그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더욱 시간 약속에 철저히 할 것. 미안, 내 여자친구가 늦어서. 이런 말을 하게 만들지 마세요.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너의 시간은 소중해. 그래서 나도 지킬게. 법칙 14 연락할 때 밀당하지 않는다. 14번째 연락할 때 밀당하지 않는다. 썸을 탈 때야 일부러 연락을 먼저 안 하거나 문자의 답장을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3시간 뒤에 답장해야 안 급해 보이겠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야. 하지만 진짜 연인에겐 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상대방이 당신과 연락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 응해주는 것이 둘 사이의 신뢰를 쌓는 길이니까요. 보고 싶어 3시간 후. 보고 싶어 나도. 밀당은 이제 그만. 연인 사이에 필요한 건 게임이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연락하고 싶으면 하고 답장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법칙 15 사랑해란 말은 닳지 않는다. 마지막 15번째. 사랑해란 말은 닳지 않는다. 많이 해도 과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세 글자입니다. 오래된 커플일수록 그 표현이 식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 안 해도 알잖아. 맨날 하는 말인데 뭐.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진심을 다한 이 말이 상대방에게 설렘을 심어줄 가장 효과적인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출근할 때 사랑해. 자기 전에 사랑해. 싸우고 화해할 때 사랑해. 아무 이유 없이도 사랑해. 이 세 글자는 마법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좋은 말. 아무리 해도 지겹지 않은 말. 자주 표현하세요. 진심을 담아서. 그 말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래가는 연애의 15가지 황금 법칙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5가지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죠. 그저 일상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10년, 20년,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연애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연애 법칙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받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